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거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좋은 음식만으로는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상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오면서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좀 깨달은 것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진짜 치유의 이 답은 약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대신에 자연치유의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죠?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거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건강식을 챙기고 뭐 영양제도 먹고 뭐 슈퍼푸드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찾아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더 피곤하고 병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제부터는 몸에 좋은 음식만 더 먹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단백 음식, 뭐 오메가3, 항산화 주스, 건강보조식품, 뭐 약선 음식 이름도 많죠. 이런 걸 찾게 되는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본능입니다. 몸이 망가졌으니까 좋은 걸 더 넣어서 어떻게 보면 고쳐보겠다는 마음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음식은요,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은 치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세포를 회복시키는 재료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조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질 때예요. 그건 바로 그 음식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그 음식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돼요. 몸을 살리는 음식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정말 몸을 살릴까요? 우리는 보통 음식을 고를 때 영양소가 풍부한지, 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타민이 몇 밀리그램인지 이런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특히 자연치유의학에서는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요. 그 영양소가 살아있느냐입니다. 같은 탄수화물, 같은 단백질, 같은 비타민이라도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과 열을 가하고 익히고 막 가공되고 정제되어서 생명력을 잃은 죽은 음식인지에 따라서 그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햇빛을 받고 자란 채소, 자연에서 발효된 장류나 김치, 껍질째 먹는 뭐 제철 과일, 불에 덜 익히고 덜 조리한 통곡물, 이런 음식 속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탄지,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효소, 파이토케미칼, 미네랄, 비타민, 생체 활성물질 모두 살아있는 거죠. 세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포가 반응하는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반대로 죽은 음식은 그럼 어떤 걸까요? 공장에서 만드는 인스턴트 식품, 고온에서 튀기고 볶은 조리식품들, 설탕과 정제유가 들어간 여러 가지 밀가루 음식들, 전자레인지로 데운, 냉동, 간편식들, 이런 음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구조와 생명력은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몸은 이 둘을 절대로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에 의해서 효소는 파괴되고 가공 과정에서 균형은 무너지고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세포는 이런 음식을 그저 채워지는 칼로리 정도로는 받아들이지만은 회복의 자원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같은 비타민 C라도 유기농 귤을 갓 까서 먹는 이런 것과 고온에서 추출한 비타민 C 알약을 삼키는 것은 이걸 세포는 똑같이 반응할까요? 몸이 받아들이는 이 방식도 또 세포의 회복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같은 단백질이라고 해도 손수 이렇게 만드는 우리 콩비지와 마트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가공한 소세지, 몸이 느끼는 반응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포는 결국 살아있는 것을 통해 살아가고 죽은 음식으로는 병을 키우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자연치유의학에서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음식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햇빛을 제대로 받았는가? 자연의 시간 속에서 자랐는지, 기계가 아닌 자연이 익혔는지, 그 차이가 바로 세포의 생존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성분의 음식이라도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살아있는지, 자연의 에너지가 깃든 음식인지, 최소한의 조리로 생명력이 유지되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병을 이기고 회복하는 식사의 핵심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뭘 먹느냐보다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과라고 해도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해독과 장 청소를 하는 재료이지만은 밤 10시에 야식으로 먹는 사과는 아마 속쓰림과 독소로 작용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4시간 생체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위는 낮에만 활발하게 소화를 하는 거예요. 장은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배출 기능이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해독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리듬에 맞춰 먹으면 몸은 음식을 자연의 자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표를 무시하고 아무 때나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는 부담이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복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간은 해독하고 세포는 오토파지 현상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은 균형 회복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멈춤의 시간에 대한 몸의 회복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식사 습관을 한번 다 보세요. 아침은 대충 막 바쁘니까, 점심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빠르게, 저녁은 또 그러다 보니까 과식하게 돼요. 또 밤에 또 간식을 해요. 야식하죠. 그때 또 막 영양제들 막 챙겨 먹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의 어떤 시간표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고 간은 해독할 틈이 없어요. 장은 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속쓰림이 나오고 변비가 오고 역류성 식도염이 나오고 지방간, 당뇨, 비만 같은 성인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결핍이 아니라 과잉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이 출근 시간과 휴식 시간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먹고 있나요? 바로 간이 해독해야 할 밤 시간에 막 고기 먹고, 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부터 막 밥도 막 충분히 먹고, 우리가 피곤한 시간에 또 과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비우는 시간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만으로는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게 멈추고 회복하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연치유의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딱 이거예요. 채우는 것보다는 비우는 지혜를 키워라. 먹는 것보다는 멈추는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를 먼저 물어야 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무엇을 더 먹을까 보다 오늘은 언제쯤 멈추고 비워야 할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 몸의 리듬을 바꾸고 세포를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식이 정보가 아닌 몸의 리듬을 살리고 세포를 되살리는 자연의 어떤 식사법, 그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